안녕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이며 남편과 합의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제공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놀라고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1년 동안 연애를 한 뒤 결혼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27살 때였고 이전에 연애를 몇 번 해보고 헤어진 경험이 있어서 조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던 때 친한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봐라며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는 저는 이번에 만난 사람이 정말 괜찮은 분이라 결혼할 예정이니 만나보라고 강조했고 이에 제가 마지못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인상이 좋았고 친절한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을 주었으며 호감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남이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은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매너도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 제가 특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만남이 반복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뭐 오빠 어머니의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담 갖지 마. 내가 네 자랑을 많이 했더니 엄마가 궁금하신 거 봐.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솔직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건 좀 미루고 싶었어요. 저도 이번 연애로 결혼까지 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에 좀 더 진지해지면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어른께 인사드리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머뭇거렸다 더니 부담 갖지 말라며 제 손에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빼지도 못하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땅에 단정해 보이는 옷을 챙겨 입고 그와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의 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계시더군요. 그런데 어찌나 젊어 보이지던지 어머니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가요. 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 정말 미인이세요? 그래요. 그래도 20대인 소정씨 따라가겠어요. 내 눈에는 소정씨가 더 예뻐 보이는데. 그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함께 한 경험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어요. 상대방은 부담 없는 목소리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시선은 항상 저에게 있었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마치 어린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셨는데 이 모습에서 의아한 감정이 들었죠. 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들 때문에 더욱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식당을 나오면서 인사를 나누고 갔어요. 최종적으로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상대방이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차 안에 타고 가는 길에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한 기사의 제목, 어머니와 함께 한 첫 만남부터 시작된 새로운 연애와 결혼 계획 그림, 그대로의 시작처럼 생겨난 문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도착해서 착하지만 왜 이래? 그대와 나 혼자 갈 수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기로 소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지만 어머니를 혼자 보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 같이 가라고 했어요. 빠른 어색한 표정을 짓지만 어머니는 손쉽게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미 식사를 하며 여운을 느낀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내 대답에 어머니는 밝게 웃으셨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했는데 27살이 돼도 순진한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날아가듯이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무언가 조심스러워 해야 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긴 했지만 그 사람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해왔기에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귄 시간 동안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양쪽 부모님들도 모두 우리 결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마음이 확고해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누나였죠. 그는 3남매 중 막내였고 누나 둘이 있었어요. 두 분 모두 결혼을 했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누나들을 만날 때마다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점이 조금 불편했지만 주변 친구들 말로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고 난 어려히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펼쳐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먼저 시댁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시어머니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이동했어요. 결혼식 때 한복을 대여했던 우리는 단정한 원피스로 가서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누나가 큰 소리로 왜 새 신부가 한복을 입지 않고 오면냐고 물었어요. 겁 내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일보초는 안 입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실의 현관문에서 신발 벗으라는 인사도 없이 대뜸 한 말이었어요. 연령이 비슷한 너희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격도 비슷해서 별로였어요. 난감해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편들어 주더군요. 요새 불편한 눈치를 보자 얼굴을 비키며 누나 소정아 들어가자 더마어마하게 말했다. 이어서 벗어 치마 누라마 싸고 도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새로운 남매들의 대화 소리에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른 시어머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맞아주시며 상황이 해소되었지만 끝은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부부로 된 첫째 날부터 영혼이 나갔다 들어오는 듯한 어리둥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서요. 그날 밤 시어머님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이미 잠들어 있는 남편 곁에 누워 민문이 천장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결혼한 친구들이 10월 태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시노이가 둘인 사람은 저뿐인데 이렇게 첫날부터 이런 시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솔직히 막막하다 더군요 눈물이 나려고도 했고요. 다시 친정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으나 결혼식까지 한 상황에 몰릴 수 있을리 만무했어요. 한숨이 나왔으나 억지로 저를 진정시키며 내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다 주문을 외우면서 억지로 그 밤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시누이와의 일을 껄끄러웠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평화로 살았어요. 게다가 허니문 베이비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게 더욱 지극정성이었고요. 이어 시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시며 길어진 했지만 밑반찬을 전해주시고 차만 안정하시고는 바로 가시는 시기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만 오셨기에 크게 부담되지도 않았고요. 결혼 후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우리 시어머님의 경우 엄청 젠틀하신 경우였기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분위기였기에 시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까칠함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정말 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는 일 때문에 늙는다고 하시더군요. 우선 시댁에서 시어머님과 저녁을 먹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죠.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임신 중기쯤 됐을 때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따라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목이 너무 말랐어요. 저녁을 안 먹고 시어머님과만 식사를 했는데 왜 그것을 숨겼는지 말이에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3번씩 시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는 걸 몰랐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나요?
엄마는 내가 결혼한 후에 허전하다고 우울증이 오신 것 같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러지? 그럼 나와 같이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불편할까봐 그랬나요? 화내지 마세요. 남편은 싫어하는 거 한결같이 했어요.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거나 참아 넘기는 주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고 대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조율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는 실제로 극도로 싫어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화를 그만두게 되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날 이후로는 몰래 시모님 집에 가지 않았지만 대신 시어머님이 자주 집에 와서 방문했어요. 네가 제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크레드는 느낄 만큼 보고 싶지만 자유롭게 못해 내가 올 수밖에 없을 테니 이렇게 말씀하면 될걸.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집 사람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생각이 들었죠. 충분히 제가 남편에게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유혹하는 사람으로만 보시더라고요.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얼굴만 붉혔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어머님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머리 스타일도 긴 웨이브를 주로 하시며 옷차림도 원피스나 스커트를 선호하셔서 뒷모습만 본다면 20대로 보일 정도였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임신 후 중기가 지날수록 겉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10kg 정도 증가해서 인부복을 입어야 했고 그 인부복 스타일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펑퍼짐하고 뚱뚱해 보이는 옷들이 많았죠. 요즘은 예쁜 인부복도 많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점점 커지는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이 반갑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저녁을 함께하고 가시는 시어머님은 나이가 훨씬 많으시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변심 이사님녀입니다. 제가 그날 다정돼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을 맞아 시누일행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임신 중인 저를 위해 자신들이 요리를 다 해주겠다며 우리는 장을 반 5kg나 했죠. 그때 몸이 무겁다고 시어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하자 나왔어요. 도착해 장을 보던 중 걸음이 느리다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앞서 카트를 밀며 가는데 남편의 팔에 꽉 붙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색했어요. 계속해서 즐거워 보이는 둘을 지켜보며 마음이 좀 상했죠. 그렇게 차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해 나가면서 옷을 바꾸려 했던 제가 남편인 줄 아는 시어머니한테 잡혀다니며 손을 놓아달라고 했지만 내 다리 안 좋다며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한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지나간다며 미친 것처럼 이름을 끌어말리면서 모든 사람이 보지 않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장을 보고 싶어졌다며 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 둘로 나눠 카트를 밀고 가더라고요. 코너로 가더라고요. 얄밉고 원망스럽고 혼자 차에 와서 울었어요. 그 기분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날은 진짜 나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교인이 결혼했다. 임신하지 말걸. 아니 애초에 남편과 소개팅을 하지 말걸. 그 소개팅을 시켜준 친구까지 원망스러운 걔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희 집에서 이순희 가족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신나게 먹고 마시며 어제대로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거기에 끼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고요. 쭉상으로 앉아있는 이 방에 들어가자 싶어 임신의 핑계로 침대에 누워있으니 거실에서는 왁자지껄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와중에도 어제 뒷담화는 어찌나 잘 들리던지 옳게 배만이 땡기는데 아까 마트에서 좀 걸어서 그런가 불편한가 봐. 그가 운동부 적이야 뭐 임신은 옳게만 한다니 우리도 다 했던 건데 임신했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출산할 때도 힘들어 하여간 별표 실 없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언니 하여간 분위기 못 맞춰준다니까. 누나 왜 그래 다 들려요. 들으라지 뭐. 뱃속에 아이 말 아니면 가방 싸서 친정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가 왜
저 여자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내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티를 안 된다고. 속이 안 성한 게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정말 시누이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내가 빠진 데 남편의 생일 파티가 드디어 끝이 나고 다들 가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누나들 말이 좀 세긴 하지만 뒤끝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원체 직설적인 사람들이라 필터 없이 말하긴 하는데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 주어. 아니 나 이해 못하겠어. 그렇게 쉽고 싶으면 나 없는데 사던가. 거실이 무슨 방음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 있어도 말이 다 들리는 거 몰라. 난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 생각해. 뭘 또 그렇게 말해. 아니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당신 좀 예민한 것 같다. 어서 쉬자.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며 얘기하는데 도 남편은 누나들 편을 들었어요. 제가 보이는 반응은 내 컨디션이 나빠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여기면서 그때 남편이 너무 서운했어요. 막내 타선 정말 친정으로 짐 싸서 가고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주의 4일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드시는 시어머님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더니 우울증 있으신 엄마. 그 정도도 못 받아 중요하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댁에 가서 먹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서 저녁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시댁 가서 둘이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듯 내용을 다시 말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 밥을 차려 먹고 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이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결혼한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자신의 발을 차버리고 싶었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아기가 아니었다면 그때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라 그런지 많이 닮았다고 해요. 가족들은 자신과 매우 닮았다며 기뻐했고 또 다른 자매들은 외모가 특이하다며 마음이 조금 상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예쁜 애라며 칭찬을 주셨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더 닮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는데 아마 수염을 뜻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들을 원했던 시어머니와 함께 잠시 숨을 걸치게 되는 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서 제게 영감을 주었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깨달았죠. 사람이 얼마나 견디고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가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고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말이지요. 남편이 나에게 이야기하며 연락을 끊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가 떨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남편과 거리를 둬야 한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니까 술을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 5년 동안 아들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남편과 서로 이혼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부모 중 한 명과 떨어져가는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런 희생을 했어요. 남편은 아들에게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를 알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 더 빨리 헤어졌을 것 같아요. 아들이 어릴 때 시댁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남편이 아들이 커갈수록 걸음을 줄이게 되었어요.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돌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게 힘들어져서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주 왔다 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주셨고 그 결과 남편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일수를 줄였어요.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중에는 퇴근하고 아들과 놀아주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자 시어머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김서방 도어 애기 태어나면 달라질 거야. 그럼 뒷차 10리터 충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으로 발걸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친정엄마께 하소연을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맞아 들어갈 줄은 그땐 몰랐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점점 시댁과 멀어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아들이 우리 관계를 극복할 열쇠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이 커가는 와중에도 심노이들은 마주쳤다면 필터 없이 말을 했고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저는 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로 위아래도 모른다며 하더군요. 자기들이 분리할 때마다 위아래는 얼마나 따지는지 솔직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 아닌가요? 자기들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말을 하니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왕래 글 줄었고 덕분에 저의 스트레스도 줄게 되었죠. 그렇게 맞춰가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제 시내와 통화를 한 남편이 깜짝 놀랄 말을 전했어요. 어머님이 치매라고 오늘 검사를 할 때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라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님이 건망증이 좀 있으셨는데 출근의 증상이 심해져서 치매 검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치매가 발견되었고 현재 초기 단계에서 중기로 접어들고 있는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약물 복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라는 것을 돌봐야 했는데 그게 시어머니에게 부담이 된 듯한데요.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의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발견에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남편의 시댁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저녁을 먹거나 함께 자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당분간 시어머님과 함께 지내야 했고 그분이 치매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는지 정말 어떻게 힘들어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손유기 장모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양가 살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경 쓰는 것이 더 많아졌고 어머님도 시어머니의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심각해지면 혼자 지내기 힘들다면 돌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죠. 저희도 맞벌이이고 형제들도 모두 맞벌이니까 필요하다면 어머님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지만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의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시누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 주중에는 사람을 쓰고 주말에는 각자 서로 사랑하자고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엄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네 그래야죠 형님 요새 세상 초와 옛날 같았으면 올 키가 엄마 모셔야 할 건데 안 그래 형님 알았어 무서워 뭔 말을 못해 심포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신뢰되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을 한식으로 굳이 뱉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시누이. 드렸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니 자식된 도리는 하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첫째 신호 일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돌아가며 시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혼자 두시는 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은 엄마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차례가 돼서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고 1박 2일 동안 지켜본 시어머님의 상태는 시누이들 말과 다를 게 심각해졌어요. 저희도 맞벌이이고 형제들도 모두 맞벌이니까 필요하다면 어머님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지만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의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길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시누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 주중에는 사람을 쓰고 주말에는 각자 서로 사랑하자고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릇을 엎어버린다거나 제가 도둑이라며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심할 때는 소변을 지려서 이불 빨래를 해야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님 잡아가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 집에선 나뿐이 나가라. 시어머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계속 나가라고 하시며 급기야 손에 든 물을 저에게 뿌리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졸면 안 되겠네요. 얼굴에 물을 쏟은 저는 당황해서 멀뚱거리는데 남편이 급하게 와서 물을 닦아 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가슴 아프다. 병에 심한 행동을 하는 할머니 때문에 어느 날 어린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집안은 정신없이 되었다. 어머니도 할머니의 이상 행동을 알지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가야 했는데
언제나 어머니를 돌봐주러 가면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어떤 날은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고 또 어떤 날은 물건을 던지며 맞기도 했다.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자 친정에서 어머님을 돌보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어머니를 돌보던 도우미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래서 나는 왜 오직 내가만 그런 일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했다. 걱정되는 상황에서 해답이 없어서 좌절했지만 결국에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보류하고 싶다며 제게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부모도 아닌데 밀어붙이기도 그래서 참고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때 드디어 살단이 나고 맙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을 돌보는 순번이었어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같이 의무적으로 동행을 하는 거였지만 이미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부부인데 많이 소원한 상태였어요. 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시댁에 가면서도 한마디 대화가 없이 할 정도로 분위기는 삭막해 보였고 드디어 도착을 해 집안 정리를 하고 식사 준비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씻고 나온 시어머님의 머리를 말려드리고 발 마사지를 하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자 사이 어찌나 분위기가 좋은지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끝나질 않았고 그날따라 시어머님은 저에게 해코지를 안 하시고 5분 9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양병원 얘기를 마주하게 되어 어떤 말을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1박 2일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 내일 출근을 위해 그날은 남편도 집에 가야 하는 날이라 저희는 같이 집을 나섰어요. 진우야, 너는 오늘 한자꿈 자고 있으라.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요. 혼자 자는 거 싫어라고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충분히 신경 쓸게. 엄마랑 함께 찾아 기다려줘. 시어머니는 남편을 사소한 이유로 계속 자게 하려는 듯이 안방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때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평일에는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는 수박을 먹으며 정신없이 보냈더니 너무 피곤해졌어요. 소파에 누워 쉬고 있던 중에 남편이 깨웠죠. 시어머님이 거실을 나온 것 같다고 해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핸드폰이 필요한 것 같아 다시 찾아갈까 했지만 남편이 나가지 말고 내가 갈게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과 우리 집은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남편을 내려주고 혼자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보통은 남편이 가는데 그날은 딱딱이가 나를 데려다주러 올라갔다가 집에 올라갔는데 딱딱이도 피곤한 모양이라 집으로 올라갔어요. 소파에서 잠시 눈을 감은 후에 집에 갈 마음을 먹고 시댁으로 이동했어요. 시어머님이 잠든 것 같아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까 확인했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엄마가 깨져나서 생각하며 작은 방으로 갔더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얼핏 시어머님이 보였고 문을 살짝 열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소정, 이제 그만 내 아들한테 쏙 떨어지는 것을 그만둬. 생각지도 못한 데 이름이 들렸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낯선 풍경이 눈에 보였어요. 작은 방에는 어느 날부터 생긴 장롱이 있었는데 뭘 보관하시는지 모르겠고 시어머님이 잠궈두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글쎄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계속 장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장롱처럼 생긴 그 안에는 무슨 재단 같은 것들이 있었고 불쌍했어요. 그리고 촛불이 켜져 있었고 새하얀 소복을 입은 시어머님 앞에서 절을 하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입을 틀어막았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제 이름을 외우시면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주문을 들어놓더니 그 앞에 놓인 집 인형의 바늘을 꽂기 시작하셨어요. 21세기에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생각해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인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네, 그 여자를 불렀어요. 제 목소리에 멈칫한 여자는 저를 돌아보던데요.
두 눈을 부릅뜨고 쟤를 쳐다보는데 눈이 충혈돼 있었고 저에게 손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왜 여기 있냐 노려봐. 내 눈빛이 너무 무서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어머님, 이 밤에 안 주무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왔어? 오, 왜 내가 치매 걸린 걸 만나닌가? 보려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 그 여자 손에서 바늘이 꽂힌 인형이 툭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뒷덜미가 선 것 같았어요. 아, 만봐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지 알아. 너를 만나면서 내 아들이 편해졌어. 나밖에 없던 내 아들이 나를 멀리했다고. 모든 게 너 탓이야. 내가 오죽하면 치매까지 걸렸다고 했을까? 역시 심히 걸린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더군요. 그의 손자까지 낳고 산 나한에게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여자는 마치 내 목을 조를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을 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에 핸드폰이 있더군요. 핸드폰을 들자마자 그 여자를 밀쳐내고는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소복하게 차려입은 그 여자가 제 차를 쫓아오는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차를 올렸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저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운전하면서 울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은 당황했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어요. 다시 만나서 그대로 시댁에서 본 일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남편과 저는 다시 시댁에 가기는 겁내지 못하고 집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온 남편은 꿈꾸냐고 하며 당신이 말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어머님은 자고 계시고 말이야 라고 했어요. 운전 중에 좋은 거 본 거 아니야? 거의 떠 있는 거야.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을 저도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이 믿을 리가 없었어요. 다음 날에 날이 밝아서 연차를 내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장롱에 걸린 자물쇠를 부숴서요.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장롱 내부에는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겪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다가가면 나도 당할 것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과 딸 앞에서는 치매 환자인 척하고 앞에서는 일부러 당하는 척해 웃으면서 지냈어요. 남편에게 몇 번씩 얘기해도 자기 엄마를 몰래 모면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사서 시어머니에 대한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하하, 무슨 일인데 오라 가라는 거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한 번 더 말하자 저는 삼남매에게 제가 녹음한 영상과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어머님의 연기를 다 드러내자 자신이 충분히 있었기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새남매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일부러 연기한다는 거야? 진짜 웃긴다.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어이없네.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삼남매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 집구석에서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몸의 종이처럼 살아왔을 줄 알았지만 제 편이 아니었다고요. 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는 놀라서 펄쩍 뛰며 이런 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향해 마음껏 비웃었어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그의 손을 쥐어주고 짐을 싸서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그 남자는 끈질기게 도장을 찍지 않아서 아직 변로 중인데
계속 모른 채 하면 이혼 소송을 걸겠죠. 부부 사이의 신뢰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6년이나 함께한 결혼 생활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을 공경하는 기분이 들어도 참고 결혼을 유지했는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저를 믿어주지도 위로해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1. 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결심을 한 게 다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연하게 적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표 음악 별표